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상담했듯이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계속 단가를 낮춰도 됩니까? 라는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일정 부분을 현금을 하고 수익 난 거는 팔아서 현금을 쌓아 놓는 게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가 낮추는 거 반대, 신용 쓰는 거 반대, 현금 보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강스텐 바이오텍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365원이고요. 네. 30%요.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따라가셨나요? 따라간 건 아니고 많이 좀 내려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아토피 그거를 3당이 내년에 나온다고 해서 네네.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이 여기 제약?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가격은 잘 보셨네요. 직접 사셨어요? 네. 아, 그래요? 이 볼 줄 아세요? 네, 그냥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뭐 위쪽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밑에서 이제 돌리는 자리거든요. 이게 N자로 돌리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때는 이렇게 볼 때 이런 종목을 딱 볼 때는 맨 처음에 이 시가총액을 봐야 되고 이 업황 네.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네, 제약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예. 바이오가 네. 좀 요즘은 안 좋은데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이슈화되면서 약간 잠깐 좀 사람들이 좀 이목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맞아요. 잘 아시네. 저점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6월 달에 저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네. 떨어진 거에 비해 그냥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잘 선택했어요. 네, 근데 네. 종목 선택할 때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나쁘진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소비를 일어나지만 우리가 약 같은 거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경기 네. 사이클 안 타요. 이 제약바이오가 거의 다 보면.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뭐 다른 건 소비를 줄인다 그래도 우리가 몸 아프거나 치료해야 될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사람들 심리가 그때 영향을 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경기 무관주라 네. 그러거든요. 그게 네, 제약바이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살 때는 조금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거의 다 실적이 없는데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단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네, 오래 저도 끌고 그런 가기는 생각이에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로 착 쳐야 돼요. 그러면 단기는 네.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4,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것도 올라오면 팔면 돼요. 이 공간이 열려있기 네, 네.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네, 그냥 네. 단기 그냥 반등이 저점 매수해서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판다라고 생각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 끌고 가기에는 재무적으로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4,000원 판다 하고 4,000원 되면 딱 팔면 돼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더 안 빠질 거예요, 이 종목은. 잘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시청자님이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네.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기 전에 어떤 거를 샀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안전할까라는 것도 실적이에요. 실적이 네. 받쳐주는 것은 그나마 낫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약바이오 할 때도 실적 베이스를 좀 보고 매수하는 것도 네. 좀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팍팍. 팍팍! 제가 지금 코로나 옛날에 이제 회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팍팍 에너지가 많이 못 느껴지게 전달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코스맥스고요. 네. 71,000원에 비중 50%예요. 참 안타깝네요. 그죠?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시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참 마음을 네. 졸이잖아요.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 그죠? 근데 그렇죠.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실적은 나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국 화장품 관련주는 거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옛날에는 좀 쉽게 봤거든요. 이 차트만 알면 돈을 벌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IT,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알아야 돈을 벌었고, 이제는 뭐까지 들어오냐면 정치적인 싸움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야 할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고 앞으로는 좀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했어요. 단순했던 메커니즘이 이제 시장 분석할 때 되게 중국하고 영향이 있는데 또 중국은 미국하고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움직이잖아요.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한한령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 코로나 있을 때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럼 화장품의 소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적단이 안 좋고 실적단이 안 좋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주가가 올라가면 유증과 유증을 하고 자본 확충으로 위해서 재무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 업종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저점 잡아서 끌고 가려고 얘기하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관련주 같은 거는 기술적 반등, 단기 매매예요. 단기 땅 들어오면 팔고 땅 들어오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에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팔으세요. 한 6만 5천에 7만 원 정도 오면 팔아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저점 공략을 하는 그 자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에 7만 원까지만 갖고 있다 거기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건강 잘 챙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KMW. 아, KMW? 네. 예, 33,200원이요. 이제 움직이죠? 네. 다행이야, 그지?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멘토님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몇 프로예요? 10%요. 이 5G가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5G? 너무 떨어져서 제가 깊이는 생각 안 해봤고요. 네. 1년 데이터 마이닝 쓰면서 네. 이게 찾다가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잘하셨네. 예, 데이터 네. 마이닝을 썼어. 아니요, 보이지 않으세요? 데이터 계속 마이닝을 보이죠. 쓰면? 예, 지금 조금? 조금 보이죠. 예. 가격이 보입니다. 싸다라는 것들은. 네. 네,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5G 같은 경우는 중국 정책이거든요. 정책 모멘텀이 있거든요. 중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5G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도 중심적으로 보는 게 현대 쪽에서 도심항공 전 세계적으로 나르는 그 택시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5G의 설치, 그다음에 6G의 설치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국의 정책 지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4만 원까지 홀딩 의견. 예, 근데 멘토님. 네. 제가 이 가격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자리가 네. 내려올 자리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니. 내려오질 않아요. 있다가,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시장 중심에서 시장이 좀 빠지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만약에 10%를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 살 때 음봉 때 있죠. 마이너스 음봉 때 빨간 마이너스 파란봉 나올 때마다 1%씩 10%를 10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야 되니까 한 번에 10%를 탁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10%면 나 5일 동안 사고 그다음에 아마 6일 동안 사고 이렇게 나눠 사야 돼요. 그것도 마이너스 때. 알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모아가면 괜찮을 네.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멘토님 제가요. 네. 2년 주식을 2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무료님도 해보고 유료 종목도 받아보고 했는데 네. 정말 제가 공부 안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식은 저는 그래요. 주템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나눠줄 거니까 우리가 항상 네. 얘기했듯이 공부해서 남주자
하여튼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S. 삼성 SDS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4천 원에 50%. 네. 이 종목은 잘 안 가죠? 예, 조금씩 사모았어요. 계속 좀 2, 3년 정도 들고 갈 수 있는 여력 되세요? 예,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 관련주 중에 제일 저평가된 종목이 삼성 SDS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삼성 SDS는 삼성 그룹 내 그 SI, 그러니까 인트라넷 같은 전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나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나 이런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눌러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되면서 3회이 되면서 제일 먼저 또 갔던 업체가 삼성 SDS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멘텀이 앞으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는 클라우드 쪽하고 디지털 화폐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쪽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 못 가서 힘들지만 지금부터 한 3, 4년 정도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가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좀 밀리더라도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어떠세요? 수입도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못 올라간 거는 외국인 기관들의 지분에 대한 그 영향이 있거든요. 그 영향이 조금 뭐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이것도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 SDS하고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막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좀 계속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또 제일 저평가가 돼 있대요, 그지? 예, 제가 볼 때는 삼성 SDS가 앞으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요. 왜 그러면 주가가 레벨단이 아니고 조정장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사이클에 제대로 붙으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한계가 얘라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 장기적인 승부를 하실 분들은 적정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14만 원, 뭐 장기적으로는 뭐 17만 원, 뭐 16만 원까지 봐도 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태웅이고 12,608원에 26%요. 오래됐어요? 사신지? 조금 12,000, 예,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예. 거래정지도 받고. 네, 거래정지 받고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움직였죠. 이제 풍력, 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붙으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하는 게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저는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네. 경제나 이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네네네. 그래서 장기로만 하는데. 네. 여기에 보니까 14,800원인가? 네, 최근에. 그거를 뚫으면. 네.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뭐, 마이너스 됐다가 이제 본전 왔으니까, 그 금액 정도에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장기로 보면은 그 이상이면, 뭐, 근데, 올 연말까지 보면. 네.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요.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면 조금 더 안전한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실적이 적자나 테마로 묶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있는 거, CS 윈더 같은 거, 풍력 같은 경우 보면 되게 강하거든요. 실적도 잘 펼치고 모멘텀이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갑자기 들어왔다가 이제 떨어졌다 밀렸다 들었다 이 테마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아직은 살아 있어요. 이 종목이 아직 꺾인 건 아니거든요. 15반등이라도 15일선에 꼬리 딱 주고 왔어요. 이거 15일 꼬리 주고 거래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고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고 모멘텀 있는 거는 좀 끌고 와도 되지만 끌고 감에 있어서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 매수가 1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 고점이거든요. 13,500원에서 14,000원에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전화한 거는 네네. 저처럼 이렇게 경제나 주식 잘 모르는데 네네.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2주 동안 안 보이셔서 걱정을 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 되찾으셨다고 해가지고 네. 이 주식은 뭐 제가 장기로 하든지 뭐 14,000원 근방에서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안부처 한번 전화드렸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예.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TYM이요. 네. 3,200원에 19%요. 아, 최근에 이게 상반기 때 됐어요. 되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죠? 실적 베이스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장기적으로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니. 왜 그럴까요? 딱 보면. 뭐야. 몰라요. 전쟁 저기도 있고, 네. 농촌, 네. 네네. 농사 짓고 하는데. 네, 농기계. 예, 예, 예. 예, 이게 그 수요량들이 되게 많아서 실적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눌림목인데 그 매수가가 좀 높잖아. 따라가신 거잖아요. 그 추천 받고 한번 샀을 거예요, 아마. TV는 어디서? 아니, 추첨을 안 사고 제가 그냥 직접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 3,5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다시 이제 고점 한번 찍으러 가요. 이게 뭐냐면 아, 고점 대비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가요. 쌍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래서 이쪽은 라운드를 죽여서 올라가는데 이쪽은 실적 베이스하고 모멘텀인데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식료품 막 이런 거 곡물가는 내년에도 안 좋아요.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예. 막 그 곡물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의식주라 그러죠. 이게 내년에도 화두가 되고 앞으로는 저는 되게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듯이 뭐 최근에 백두산에 막 눈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기후가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거리에 대한 그다음에 식료, 곡물 막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가 되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계 관련주들도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쭉 끌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3,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그때까지 홀드 알겠습니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정도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바이오 20%에 5만 원. 아, 그래요? 센 거 20%에 5만 원이요? 좀 오래되셨네요. 그 초창기에 샀어요. 엄청 고생하셨네. 그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네. 아, 이번에 좀 어제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5만원 나이놓으면 파는 건 어떨까요? 세요. 이거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이건 세거든요. 눌림목 들어와도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이게 금요일 날도 시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 뉴스가 터지면서 얘가 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시간에도 괜찮네요. 그래도 보합선에 끝났고 월요일 날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5만 원 오면 얼른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거 변동성이 센 종목이라 이쪽 위쪽까지는 한 번 더 있어요. 5만 원,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는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려 있거든요. 그때 한번 딱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현금 보유.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잘 팔아야 돼요. 알겠죠? 예,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신기계 9,110원에 네. 매수했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원전 네.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한 절반 정도 저기
손절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손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내리 낌새가 안 좋으면 그냥 손절 절반을 하거든요. 아, 단타 하세요? 아니면 단타 치세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세요? 단타도 하고 장기도 하고 뭐 어. 그래요. 이런 종목은 손절을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안에는 신용 물량이 10%가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신용이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신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 테마로 움직여가지고 개인들이 막 신용으로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제 제가 볼 땐 9월 달에 또 반대 매매가 엄청나요. 지금 신용이 19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17조에서 2조가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또 신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반대 매매가 또 출회가 될 거고 9월 말 이후에는 그 담보 비율이 140에서 130으로 줄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신용의 폭이 넓어졌지만 또 10월 날 넘어가면 이 담보 비율이 늘어나요. 이제 신용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10월 달 되면 시장이 빠지면 그때 또 한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려면 다 쳐버려야 되고 아니면 나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정책 모멘텀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이 종목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의 수익을 노는 트레이딩 전략이 맞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버거운 종목이에요. 밑으로 좀 더 있어요. 이 종목은 7,500원에 7,000원까지 지지라인이거든요. 고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고점 대비 주가는 14,000원이면 이런 종목 50% 거의 빠져요. 특히 이런 그 테마로 묶인 거는 고점을 딱 찍잖아요. 50%까지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7,000원이니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네. 뭐 굉장히 2,500원인가 얼마에서부터 올라간 거더라고요. 테마주로 옮긴 거죠. 정책 테마, 정책 모멘텀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그래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다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다 손절해버리세요. 예. 아, 그랬구나. 예, 그 다음에 현금 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종목 사면 안 돼요. 단기 매매도 되게 어렵고, 지금은 신고가 매매 아니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종목 외에는 매매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떠 있는 종목을,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기는 되게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조금 갖고 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좋은 기회가 있으니 현금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구매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삼성물산 13만 8천원에 30%입니다.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국이 안 좋아가지고, 네.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볼 때, 주가는 꼭 이렇게 다운 사이클하고 업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봐봐요. 여기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작년에 이렇게 보면 쭉 빠졌어요.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쭉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저점을 계속 어때요? 높이죠. 이거 봐봐요. 여기 저점이 어때요? 높아가죠? 이렇게. 이걸 무슨 방법이에요? 테크니컬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추세대라 그래요. 추세대가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건 눌림목이잖아요. 여기 오면 잡아주고, 여기 오면 반등 두고, 이 조정은 들어오더라도 꼭 이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이죠. 그건 뭐냐면 조정 주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그 네온시티 관련주라 가지고, 이 테마로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랜트 쪽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건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10월 달까지 끌고 가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단가가 높잖아요. 그죠? 단가가 높지 않으세요? 지금 좀 높잖아요. 높으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이 연말까지는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얘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사이클, 떨어지는 사이클이냐 업사이클이냐라고 했을 땐 바닥 자체가 움직이고 이거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있다라는 것들 꼭 우리가 체크하면서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누가 사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들보다는 개인들은 베이시스 다운 사이클에 있거든요.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량을 누가 잡냐? 외국인 기관들 잡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긁어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상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쭉 끌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반등은 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폭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1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홀드. 예, 예. 팔지 예, 마요. 밀리더라도 감사합니다. 끌고 가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9월 전략 되게 어렵습니다. 예, 8월 달에도 말씀드렸겠지만 9월은 쉽지 않을 거다. 8월까지 시장을 좋고 9월 달은 안 좋을 거다. 왜 안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오늘 밤 8시에 제가 강연회를 진행할 겁니다. 뭐 강연회기보다는 공부방이죠. 예, 밤 8시에 유튜브에서 김영구 추천TV에서 시작할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9월 전략을 같이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9월 달에는 뿅뿅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언젠간 뿅뿅 올라갑니다 라고 할 때까지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현금을 계속 유지, 종목 늘리면 안 되고 레버러지 신용 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오리온요. 아, 오리온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3천 원이고 비중은 20%요. 아, 그래요? 장기적으로 사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사신 거예요? 장기도 되고 뭐 올라가면 수익 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죠. 이게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예, 11만 3천 원 갖다 떨어지고 11만 1천 원 갖다 떨어지고 그러대요. 네,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먹거리가 되게 좋아요. 오리온, 녹심, 그다음 오뜨기 막 이런 쪽이 나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고 실적이 되게 좋아요. 이제 세상에 네.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식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그 정부 정책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제품의 단가를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인상에 대한 폭이 되게 가능해요. 그럴 때 이게 내수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 그래요. 경기 방어 중에 뭐 이런 그 의료, 그다음에 이 먹거리, 식품 뭐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래서 저기 8만 원부터 여기 9만 원부터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8만 원부터 지금 9만 원까지 올라왔고 1만 원까지 움직였었어요. 최근에 쭉 네네. 올라왔다 좀 늘렸잖아요. 근데 좀 더 이 연말까지 갖고 가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눌리더라도 좀 들고 있다가 11만 원 넘어가면 거기서 조금 더 사도 되거든요. 11만 올라가면 네, 11 넘어가면 그때 한 10% 정도 더 사서 12만 원, 13만 원을 팔면 될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1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얘는 이 종목은 11만 원까지 잘 버텼다가 11만 원 넘어가면 그때 조금 더 사서 수익을 챙겨오는 전략이 더 맞아요. 아, 예. 지금 빠지더라도 팔지 마세요. 알겠죠? 예, 절대 안 팔아요. 예, 한번 저번에도 막 그 힘든 것들 다 이겨냈잖아요. 하락 끝고통을 겪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더 겪을 것도 없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꺾어서 올라가고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좋아요. 수급도 잠깐 볼게요. 예. 수급도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네네. 예. 수급도 좋아요.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계속.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샀거든요. 8월 달부터 샀기 때문에 이쪽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매도해도 불구하고 잘 매수가 쭉 좀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11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현대무백스고요. 현대무백스에 예, 3,450원 2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 아, 제가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갖고 갑자기 로봇주들이 좋다고 네네. TV에서 누가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때 너무 뭘 몰라갖고 그냥 샀어요. 네, 맞아요. 얘는 물류 자동화로 엮여가지고 뭐 노보테머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쪽도 엮여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되게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 때는 보면
이 무빙이라 그러거든요. 아래 위 밴드라 그러거든요. 이게 보면 막 삐쭉삐쭉한 게 되게 많죠. 여기 봐봐요. 삐쭉삐쭉한 게 네네. 많잖아요. 이게 삐쭉하고 네네. 삐쭉하고 송곳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두더지처럼 이게 아니 네. 고슴도치처럼 뭐 삐쭉삐쭉한 게 많이 있죠. 네네. 그거 왜 많을까요? 단타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단타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고 올라가면 때리는 거예요. 이 종목 단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매수가가 네. 조금 3,350이면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여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얼마쯤에 하지 마. 팔- 예? 네. 이런 종목 안 네. 하는 게 나아요. 대응하기 어려우세요. 혹시 네. 혹시 저기 복권 기다리듯이 기다린 게 네옴시티가 시작되면 엘리베이터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너무 엉터리 없는 생각이었나? 그거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 틀리다는 뭐 생각의 폭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내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맞았든 틀리든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게 스토리텔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스토리텔링이 정답이 되려면 이 주가의 거래가 빵빵 터져야 돼. 네, 근데 이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막 그런 네. 스토리가 정확하게 내가 짠 게 아이디어가 시장에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거래가 막 들어올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막 살 네. 거예요. 근데 안 사잖아. 네. 네. 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이 거래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남들도 사고 싶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이게 안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 치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어느 튀어올라요 정도로 이거. 혹시 네? 어느 정도로 혹시 보세요? 3,400원? 거기 저항대. 3,400원 이요? 네, 거기까지 기술적으로 들어오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3,400원. 근데 네네. 이 종목은 또 튀어 올라오더라도 단기 매매 막 이 단타들이 많아요. 이 꼬리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때리는 물량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 네. 팍 튀어 올라오면 요 저항대에서 딱 같이 팔아버려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돼. 올라간더라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렇게 뭐 윗꼬리가 되게 많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냐. 네. 올라오면 그냥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 노텍이요. LG노텍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3만 4,500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괜찮아요? 대응의 영역인데 이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가 이게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이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뭐 애플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 모멘텀이 제일 크죠.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받쳐주면 괜찮을 건데 시장이 빠지면 어쨌든 대형주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밀리더라도 네. 어제 팔라다가 네. 13,000원 올라갈래 팔라다가 못 팔았어요. 월요일에 또 미국 시장이 안 좋아하고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한번 다운 사이클을 갔다 갈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되게 변곡점이거든요. 위로 가면 세게 가고 밑으로 가면 많이 빠져요. 그런 변곡점 딱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진 않는데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좋은데도 빠지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은 거라 펀드멘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가격이 빠지면 그때 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더 올라가면 탁 팔고 지켜보고 있다가 밑으로 빠지면 또 샀다가 또 위로 팔고 이렇게 줬다 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냥 떨어지더라도 괜찮아라고 하면 좀 끌고 와도 돼요. 그 대신에 이 종목은 어디에 이 저점 깨면 골치 아프게 빠져요. 33만 원 33만 원. 예, 이쪽 빠지잖아요. 그럼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네. 다운 사이클에 갈 수 있어요. 실적 베이스가 좋아도 가격의 수급의 논리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또 T잖아요. 35만 원을 넘어가면 위로 또 빵 하고 열려 있어요. 이 공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변곡 라인이에요. 관망해야 되는 자리예요. T냐 밀리냐. 이 자리예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강해요. 예. 강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평가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물량은 누가 많아요, 이거? 또 개인들이 많죠. 아, 수급 자체가 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 기관보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갖고 있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빠질 때 좀 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물이 되게 강하니 이 관망을 한 다음에 수익이 난다고 팔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때 또 보시거나 위로 올려치거나 할 때 또 보는 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올라가겠네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글쎄, 요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수익 났을 때 챙겨놓고 시장이 안정되면 또 집중적으로 또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은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수익 챙기는 건 저는 원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게 움직이 강해요. 금요일날 강하게 끝내기 때문에 확 밀리지 않으면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는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카카오요. 카카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2,500원에요. 네. 20%예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산대도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이 바닥 라인이긴 하거든요. 카카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 모멘텀이 많이 안 좋아요. 플랫폼의 자체가, 이 네. 플랫폼 시장 자체가 좋진 않거든요. 썩 좋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다운 사이클이라고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2, 3일 정도에 들어왔을 때 딱딱 치고 나오는 전략을 짜면 되긴 되는데 이 종목은 밀리더라도 조금 더 밀리면 66,000원? 예. 여기가 저점이 깨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을 깨면 이 저점을 깨잖아요, 요 라인을. 그럼 밑으로 한점 밀려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월요일에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를 깨는지 안 깨는지 보고 나는 그래도 좀 끌고 갈 거야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요 언저리에서 종목을 좀 정리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면 다른 종목으로 타겟을 잡는 게 어떨까요? 그럼 월요일날 매도를 한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라면 전 매도하고 현금 좀 갖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밀리더라도 좀 더 밀려. 시장이 빠지면 더 밀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매기 자체가 그치. 붙질 않아요. 이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은 대형주는 특히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이 수급을 논리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을 쭉 무지고 기술적 반등을 볼 거야 라고 하면 85,000원까지 봐도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좀 밀리더라도 난 끌고 갈 거야. 나 지금 못 팔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주면 85,000원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절하더라도 현금 가지고 다른 거 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교체 매매를 또 살 거예요. 교체 매매 해서. 하더라도 또 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시장 반등 올 때까지 홀딩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손해 보면 잔고가 줄어들어요. 이거 손해 본 거 팔고 수익 남아 있는 돈으로 또 했는데 또 떨어지면 잔고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주고 8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85,000원까지요? 네, 그때까지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까지 지도적 반등이 들어와요. 나보고 출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6만 원대까지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거기 저점 깨면 안 돼요. 거기 깨면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영풍정밀이요. 이거 좋았는데? 11,700원에. 네, 최근에 좀 예, 좋았어요, 흐름이. 예, 그런데 네. 또 빠질 건가? 이거 직접 샀어요? 누가 사라 그랬죠? 샀어요. 예, 언제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그래. 매수가는요? 비중은요? 지금 여기 물 타가지고 11,750원이에요. 그래요? 이제 매수가 왔네. 월요일날 팔아버리세요. 월요일 날에요? 근데 왜 안 파세요, 이걸? 아니, 12,000원까지 온다 그러니까.
그래요? 누가 온대요? 아니 뭐 저기 그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작전주라고 해갖고 샀거든요. 근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근데 좀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또 그랬더니 12,000원까지 이때 오면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작전주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에 그런 거 누가 하나도 사요? 없어요. 예, 그런 게 네. 어딨어. 뭐 작전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 이게 이런 거는 월요일에 더 빠지죠 그러면 계속. 이런 것들은 이 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 고통이 와요. 뭐 작년에 예. 샀다가 지금 1년 넘어서 내 매수가 온 거잖아요. 또 예. 1년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등 들어오면 얼른 팔아요. 내 자리에. 이거는 대응이 안 되면 손해를 많이, 예.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이거 갖고 가지 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라오겠어요? 아니 이거는 월요일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11,000원, 11,500원? 여기가 매물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거예요. 여기도 맞았잖아요. 여기 11,300원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를 튀어 올라가면 그때 위에서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네, 11,000원에 11,000원에 11,500원 정도. 한 번 더 있어요. 이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에 만- 이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11,500원, 12,000원 사이에 매물이 많아요. 그때 오면 탁 팔아버려요. 그리고 옆에 예. 있는 사람들 뭐 작전한다 그런 말 할 때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그 정말 큰일 나요. 그 돈 많이 네.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봤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 하세요? 아니 이제 안 하려고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매일에 아니요, 이제 빠지면. 아니 주식을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손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이 종목은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11,5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빨리 예, 대응해버리세요, 그때는. 알겠죠? 아,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KCP도 네. 4,500원에 20%요. 그래요? 산지 좀 오래됐네요. 그죠? 가격이 좀 떨어져. 언제 샀어요? 이거 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샀는데 사고 계속 떨어지는 것 고점에서 같아요. 잡았구나, 불안해가지고. 콕 태울 때 샀어요? 네? 빡 튈 때 샀어요? 딱 튈 때? 네, 그랬나봐요. 그래요? 이거 갑자기 왜 이 종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막 움직이니까? 아니, 아침 방송에서 마켓컬리 네. 알려주라고 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사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시가에 매매하는 건 되게 안 좋아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최근에 아침에 떠서 매수하면 그냥 밀려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뜬 거를 아침에 사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침에 떠 있는 걸 사면 그냥 손해봐요. 종가에 밀려버려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 나면 파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뛰어 올라오면 밀려버려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상장 이슈라든지 뭐 재료가 잘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시장 좀 오래 걸려요. 이거 좀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밀리더라도 좀 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따져보고 아침 애들 이런 테마주 추천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대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거하고 시청자님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도 시청자님이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기준 잣대를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내 기준으로 시청자님한테 종목을 주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보면 500억, 1,000억 밑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결국은 손해봐요. 못 팔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밀리더라도 4,000원까지 한 번 더 오거든요. 그때 좀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나솔루션이요. 하나솔루션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그거 왜 안 파세요, 근데? 근데 응.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다리는데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그쵸. 그거 알면 제가 근데요.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워런 버핏처럼 네, 워런 옛날에- 버핏도 잘 몰라요. 예. 네, 옛날에 네. 한 10년 전에 네.
4만 5천 원 사가지고 네. 3만 원에 팔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한번 기회가 와가지고 3만 원 샀는데 조금 가길래 네. 아이고 옛날에 이제 손해 본 거 조금 그게 할래나 싶어가지고 네. 좀 더 갈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니요, 팔아요. 팔아요? 네, 저는 팔 거예요. 왜 그러면 쌍봉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영향을 받아갖고 뭐 태양광 쪽하고 풍력하고 원전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난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수익 난 거 파는 게 좋아요. 근데 뿌리 네네. 있잖아요. 뿌리 2개.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 네. 뿔을 넘지 못하면 이게 또 밀려요. 근데 이 뿔이 넘으려면 시장이 좋던가 아니면 엄청난 실적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또 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떨어지면 또 사도 될까요? 자 밑으로 저기 45,000원. 왜 그러냐면 정책 모멘텀이 있기 45,000원 때문에 선에서? 예, 거기서까지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빠지면 거기서 또 사세요. 지금 수익 파놓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좀 사세요. 알겠죠? 시장 빠지면 그때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수익 네네. 챙겨놓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감사합니다. 나을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토비스요. 토비스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9,100원에 70%요. 네. 이거 사신 이유는 니오프링? 네. 네. 카지노가 카지노? 올라가면 네. 따라 그냥 샀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뭐 많이 안 떨어졌구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다른 건 더 많이 빠졌는데 뭐. 그죠? 많이 안 빠진 거지. 강하게 붙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잘 생각했어요. 카지노 정도면 PCR 검사 폐지돼가지고 영향을 그렇죠. 해외에 들어올 때 이제 PCR 검사를 하지 않아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니오프링 관련주, 특히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련주 이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나쁘지 않고 갖고 있으면 9,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왜 그러면 바닥 잡는 거예요. 이 자리는 위치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위로 밀리더라도 이 자리는 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바닥 잡고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9,500원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살 때는 이 언제 살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지금 싼 거야, 높은 거야, 이렇게 잘 모르죠. 네. 그러면 봐봐. 여기 올라가려면 선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선들이 있어요? 이 빨간 봉, 파란 봉 위에 선들이 많이 있죠. 이건 뭘까요? 저항이잖아요. 내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오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예. 쓰여야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 머리라고 생각하면 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을 때, 선들이 밑에 있고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더 시세가 많이 나와요. 자꾸 올라가다가 물리는 거는 저항이라 걸려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 걸리고 이 선들 때문에 걸려서 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조정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도 올라가려면 이 선들이 자꾸 걸리잖아요. 네. 그죠? 막 힘을 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또 다시 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들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9,500원까지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좀 더 밀리더라도 8,500원까지 밀리더라도 갖고 있어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고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렸네요. 좀 아쉽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밤 8시에 김영구 주챔TV 유튜브에서 또 찾아뵙고 공부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